아침부터 부엌은 전 냄새로 가득했어요. 복수는 허리를 굽힌 채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프라이팬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설거지통엔 기름 묻은 접시가 수북이 쌓였고 설탕과 간장, 마늘이 얽힌 냄새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어머니, 전 좀 태웠네요. 불 조절 좀 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복수는 놀란 듯 프라이팬을 들었다가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불이 좀 세서 그런가 봐.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엔 짜증이 묻어 있었죠.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해요. 다들 사서 쓰는데 왜 굳이 힘들게. 지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대답 대신 도마 위에 호박을 얇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나무결을 따라 또각또각 울렸지만 그 소리는 금세 지영의 한숨에 묻혔습니다. 식탁이 차려질 무렵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눈짓으로 남편에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당신, 이거 좀 드셔봐. 내가 간본 거.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먹었지만 입안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만든 나물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지영은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본사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니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래, 그럼 참 좋겠네. 일 잘하면 다 좋은 거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지만 지영은 대꾸 없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 속에 둔하게 울렸습니다. 밥상이 끝나자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통을 힐끔 봤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 그냥 나중에 세척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복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괜히 텔레비전을 켜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명절 특집 코미디가 나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수는 마당으로 나와 찬 바람을 마셨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그 아래서 복순의 눈가에는 작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영의 웃음소리와 휴대폰 진동음이 엇갈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복순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상처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밤이 깊자 복순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앉은 액자 위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수는 초의 불빛 속에서 오랜 세월 참아온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식탁 위에는 어제 남은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상 위를 쓸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런 날도 다 지나가겠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머리를 질끈 묶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좀 정리해 주세요. 오후에 손님이 올지도 몰라요. 그 말투에는 명령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려다 입꼬리만 살짝 떨었습니다. 그래, 알았네. 내가 할게. 그리고요, 제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요즘 물건들이 예민해서요. 지영은 말을 덧붙이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딱딱 부딪히며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지영의 노트북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서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시어머니 요양원 상담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순간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굽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지? 지영이 가장 먼저 다가가며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듯 다가갔지만 지영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졌어요. 요양원 상담 서류까지 보셨대요. 민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복수는 당황한 듯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떨어진 걸.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지영이도 스트레스 많을 텐데.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복순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짧은 한마디에 복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린 채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익숙한 이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방 안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활기찬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도 이제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지영의 웃음소리와 TV의 밝은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밤하늘에 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이불을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지.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결심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이른 새벽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하얗게 낡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먼지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오래된 상자가 눈에 띄었죠. 그 상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소중히 다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복수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복순에게 언젠가 이게 필요할 날이 올 거야라는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땅 문서와 집 등기증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잉크가 조금 바랬지만 분명히 소유자 이름은 박복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얹혀 사는 사람이라 부르던 며느리의 말들이 떠올랐죠. 얹혀 사는 늙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도 이 땅도 모두 남편과 자신이 함께 일군 결과였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거 일부러 나한테 남겨둔 거죠?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복수는 서류를 조심히 접어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방 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지요. 내 인생 내가 정리해야겠어요. 그 순간 오랜 세월 누르고 살아온 억눌림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지영은 외출 준비를 하며 복순에게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그냥 집에만 계시죠? 복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일 좀 볼게. 지영은 관심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순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닦으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목소리엔 낯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복순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문서가 든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죠. 복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빛났고 오랜 세월 눌렸던 자신감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오랜 친구 미자의 집이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보지 못했죠. 버스에서 내리자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벤치 위에는 이미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왔구먼. 얼굴이 왜 그래? 또 속상한 일 있었지? 미자는 복순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또 그 며느리 때문이지? 미자가 단박에 물었습니다. 복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낙엽이 살짝 흩날렸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밥상 차려줘도 투덜거리고 청소해도 불만이래요. 심지어 요양원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 말에 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어린 게 그런 말을 해? 세상에. 복수는 눈가를 훔치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세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며칠 전에 남편이 남긴 문서를 찾았어. 이 집도 땅도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그 말을 듣자 미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복순아, 이제 내가 주인 아니야? 왜 아직도 눈치 보고 살아? 복순은 손끝을 비비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족이잖아. 내 자식이랑 며느리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도 되나 싶어서. 에이구, 그 생각이 문제야. 미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대해야지. 복순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남의 눈치 보느라 인생 다 보내면 누가 내 삶을 챙겨줘? 복수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자의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미자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을 거야. 복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볼게.
미자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복순이 내 인생 새로 써보는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붉게 물들며 공원을 감쌌고 복순의 얼굴에도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엔 노을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가방 속의 문서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종이의 감촉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수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지영은 부산스럽게 집안을 오갔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며 전화로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부장님. 공항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출근 준비를 하는 민수에게 이번 출장 일주일이에요. 어머니께 밥 잘 챙겨드려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엔 형식적인 예의뿐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나서자 집안엔 복순과 지영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음식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정리 다 해놨어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확인하며 말을 던졌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오래전 결심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잘 다녀오게. 그 한마디 속엔 수십 년의 인내와 이별이 담겨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지영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복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순의 마음속에 묵은 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문서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와 등기증, 신분증, 도장을 깔끔히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쓸 때가 왔네요. 조용히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복수는 낡은 얼굴 대신 단단한 의지를 품은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미자가 알려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색 간판이 달린 작은 건물이었지만 문을 열자 안쪽에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복순 어르신 맞으시죠? 부동산 사장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미자 친구예요. 좀 상담하려고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복수는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랑 집을 정리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조용히요. 사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세도 괜찮고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꾹 눌러 찍었습니다. 탁 하는 도장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복순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길가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복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참 예쁘네. 나도 이제 좀 예쁘게 살아야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복수는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낡은 옷, 오래된 사진, 남편의 시계 하나를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요.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당신, 나 이제 떠날 거예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빛을 냈고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이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복수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잃었던 자신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죠.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복수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떨어지는 빗줄기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단단한 평온이 깃들었어요.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 나왔습니다. 오늘 계약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복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우산을 들고 길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살짝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농사짓던 기억, 아들 어린 시절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살아온 고단한 세월까지요.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구나. 복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하자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박 어르신, 축하드려요. 좋은 조건에 계약됐습니다. 복수는 차 한 잔을 받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설명을 마친 뒤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복수는 펜을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계약이 끝나고 복수는 은행에 들러 잔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버텨온 인생의 값이었고 억눌린 자존심의 복구금 같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나답게 살아야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낡은 찻잔, 남편의 사진. 모든 물건이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담담했습니다. 먼지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도 나도 참 오래 버텼네요. 사진을 천천히 닦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당신, 나 이제 갑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줄게요. 그녀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복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고 빗방울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빗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리칼이 젖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복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젠 충분히 참았으니까.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흐린 하늘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복수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들 참 바쁘게 사네요. 근데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값진 결심이 들어 있었죠. 밤이 되자 그녀는 모텔방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길 위를 비쳤습니다. 복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한테도 새 불빛이 생기겠지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의 입국장 문이 열리자 지영이 캐리어를 끌며 나왔습니다. 피곤이 가득했지만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승진은 시간 문제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자 오랜만에 집에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부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파 위엔 쿠션 하나만 남아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있던 식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안에는 물 한 병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히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대, 옷장, 작은 장식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박복순이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죠. 지영은 손이 떨리며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소유자란에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복순.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약서 날짜는 자신이 해외로 떠나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을 팔았어. 집도 땅도 다. 민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뭐라고? 당신 장난이지? 진짜야. 다 사라졌어. 어머니 짐도 사진도 다 없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지영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그동안 알고 계셨던 거야? 마음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지영은 문득 어머니가 보던 낡은 액자와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의 미소, 그 조용한 눈빛이 지금 이 순간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진동이 울렸지만 지영은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비워진 그 공간은 마치 끝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뜨린 관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지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비로소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시골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역사는 작고 조용했으며 바람에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연 대신 흙과 풀 냄새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죠. 그래, 이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 앞에는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왔구나. 미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왔어. 이번엔 정말로 새로 시작하러. 미자는 그녀를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흙담이 반쯤 허물어진 오래된 집이었지만 햇살이 비치는 마당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긴 조용하네. 마음이 참 편하다. 응, 사람도 적고 공기도 좋아. 그냥 쉬면서 살면 돼. 미자가 말했습니다. 짐을 풀며 복수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쉬어요. 고생 많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자가 준비해온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뭐하고 지낼 거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땅 조금 사서 텃밭이나 가꿔보려고요. 손이 놀면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복순이답다. 손이 참 부지런하잖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빛이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마음 한켠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너한테만 속한 거야. 밤이 깊어지자 미자가 돌아가고 복수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바닥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라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답게 살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손끝으로 잔을 들며 살짝 웃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고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시에서 들리던 싸늘한 소리들은 이제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그 순간 복순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 그곳에서 복순은 비로소 박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